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대사량이죠. 그래서 이 내용,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기초대사량이 낮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초대사량 하면 우리 몸의 어떤 구조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활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펴냈던 책, 골든 사인, 내 몸이 보내는 죽음의 신호, 골든 사인 30에서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골든 사인은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을 제가 착안한 건데요.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골든 타임 안에 치료를 해야지 생명을 구하거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골든 사인은 뭐냐면 우리 몸은 분명히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 우리 몸을 살리고 더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 사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신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낮은 기초 대사량 역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활동 대사량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 역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생명 활동에 저절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가리키는데요. 기초 대사량은 인체에 쓰이는 에너지의 대략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초대사량의 60%는 근육에 의해 소비되고, 간, 신장 등 장기에서 20%, 갈색 지방세포에서 나머지 20%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기초대사량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병원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기초대사량이 되게 떨어지느냐 살펴보면, 비만이신 분들, 살이 찌신 분들, 그렇죠. 비만인의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은 대사가 활발하지 못해서 지방층이 축적된 것이 첫째 이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활 전반에 기초 대사를 방해하는 습관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살을 찌우고, 그래서 살이 찌면 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에서 이제 비만 환자분들 치료하고 교정하다 보니까 식습관에 기초 대사에 떨어뜨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초 대사량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저는 이제 에너지 대사라고 보는데요. 이 기초 대사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항상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쉽게 비만이 됩니다. 살이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기초 대사량 저하가 밑에 깔려 있어요. 식습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기초 대사량의 저하가 깔려 있고, 체온이 낮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은 체온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체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 안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고, 우리 몸에 특히 심장과 혈관 쪽에 부담을 많이 줘서 고혈압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식습관을 살펴보시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식사법은 한마디로 이런 식사법들이 있는데,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식사를 거릅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다음에 덜쭉날쭉한 식사량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천천히 먹었다, 빨리 먹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먹었다, 저때 먹었다. 식사 시간, 언제 식사하느냐가 굉장히 일정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속도도 빠르거나 느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항상 이제 보호하고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에너지, 식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보존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음식을 기다리며 일종의 동면 상태에 빠집니다. 겨울철 동면에 들어가기 전 곰이 몸에 지방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원리죠. 축적 모드로 바뀐 몸은 들어온 칼로리를 적절하게 분해하고 대사하기보다는 몸속에 지방으로 쌓으려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식사량이 덜쭉날쭉하면, 이게 아까 식사량이 높았다 낮았다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몸의 칼로리 사용 기준점은 제일 양이 적었던 식사에 맞춰지는 거예요. 음식물이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칼로리가 많이 섭취된 상태에서도 칼로리가 가장 낮은 쪽에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 저장하려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지 않고 언제 또 작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 작게 들어오는 식사량에 기준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그래 다 칼로리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012가 111 그러니까 0, 1, 2, 3이잖아요. 근데 1, 1, 1 규칙적으로 일식 먹는 3보다 3배 더 위험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점이 0이므로 우리 몸이 점심과 저녁에 1과 2 식사를 해도 모두 지방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로 비만해진 몸은 어지간한 변화를 시도해도 꿈쩍 않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근육을 형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해하면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되겠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소량이라도 3끼를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들쭉날쭉한 식사량을 하지 마시고 0, 1, 2 이렇게 드시지 말고 0.5, 0.5, 0.5, 1, 1, 1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량의 어떤 양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 식사 시간도 뭐 7시에 먹었다, 8시에 먹었다, 9시에 먹었다 그러지 말고 대부분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먹었어. 언제든지 우리 몸이 이 시간에는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안심하고 에너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식사 속도 역시 일정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피해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일정한 양을 식사하고 식사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시면 기초대사량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